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장단 맞춤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변동성을 감안해서 또 시장 안에는 늘 장세 안에 희노애락이 존재하는데요. 이 변동성 안에서도 달콤한 기회를 좀 포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NW 김충성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후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여쭤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2600선은 지지하는데 코스닥이 좀 많이 흔들렸거든요. 오늘 전체 분위기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뭐 양시장 좀 부진합니다만은 그래도 불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이슈가 있는 섹터를 본다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그래도 견조한 모습들이 그러셨는데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 가장 세게 움직인 것이 뭐 특정 정치인 관련주들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그 비대위 전환과 관련한 그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세게 움직입니다. 뭐 DTNCRO가 뭐 아주 급등을 나타냈었고, 뭐 원익큐브라든지, 뭐 체시스, 덕성, 뭐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더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좀 돋보이는 모습들이 그러셨는데 여러분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금리나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뭐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관련 종목들을 또 움직이게끔 하는 원동력이 됐고요. 뭐 또 많습니다. 뭐 개별적인 얘기긴 합니다만은 뭐 처전도체라든지 또 뭐 저출산 일부 로봇 이런 쪽도 움직였습니다. 뭐 이유가 똑같습니다. 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좀 드리겠고, 다만 요즘 시장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시세의 그 연속성이라든지 지속성이 없습니다. 뭐 어제는 저기였다가 오늘은 여기, 또 내일이면 어디가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뭐 속도가 빨라요. 뭐 순환매가 그만큼 빠르다라는 부분들이죠.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변동성을 좀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찌 보면은 매매하기 뭐 좋은 시장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뭐 큰 틀에서 그냥 러프한 뭐 그냥 보편적인 대응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좀 배틀을 짧게 잴 필요가 있어요. 뭐 야구로 치면은 점수 날 수 있는 방법이 홈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번트로도 점수가 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배틀을 짧게 지고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치고 빠지기식의 전략으로 좀 임해야지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정치나 저출산, 초전도체, 로봇 같은 이런 주도주 없이 테마로만 움직이는 이 트레이딩 장세에 좀 발맞추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거래대금이 굉장히 한산했는데, 하지만 시장의 맥이 바뀌는 그때까지는 여기에서 좀 단기적으로 기회를 계속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충성의 장단 맞춤 포착주로 넘어가 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종목으로 주목해보자 하는 종목이 저희 사실 직전에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죠. 너무 아쉬워요. 사실 에이직 랜드를 초반부터 보자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62,900원까지 도달을 하면서 좀 강하게 한 3시 전후로 급등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 지금 너무 아쉽게 보시면서 대체 종목을 찾아오셨다고요. 네, 그렇죠. 좀 아쉽죠. 뭐 우리 이제 작가님께 종목을 전달할 때만 하더라도 좋은 가격대였거든요. 오후장 분위기 보시면서 여기 붙겠다라는 그쵸. 흐름을 좀 잡아주신 거잖아요. 네, 스튜디오로 이제 오면서 급등을 네. 하더니 뭐 제가 여기 의자에 앉기 전에 상가에 들어가서 급하게 좀 바꿨는데, 네. 여러분 뭐 친숙한 종목입니다. 뭐 칩셋 미디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은 에이징랜드와 뭐 비슷한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온 디바이스 AI 키워드를 전체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좀 더 넓게 본다면 반도체로 보는 것이 맞고요. 네, 반도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바닥론 또 업황 개선론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디램 같은 경우에는 뭐 2번의 감산 겪으면서 반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었고, 네. 랜드 같은 경우에도 좀 불황입니다만 이제 바닥론이라는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반도체 섹터 전반에 호재성 이슈가 계속 즐비합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HBM서부터 또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최근에 뭐 CXL, 정말 이 반도체 이 확산이 되면서 이게 호재성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앞으로도 지속될 이슈라고 봐야죠. 이슈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그 모멘텀이 될 것이고 관련 종목들을 쉽게 밀리지 않게 할 겁니다.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해 들어가도 손색이 없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네. 칩셋 미디어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뭐 네.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뭐 올해가 시작 저 멀리도 안 가고 올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어쩌면 고점이에요. 그럼에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말씀드렸듯이 호재성 이슈가 정말 질비한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10월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좀 나타냈다가 그리고
네, 박스권을 그리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뭐 지금 구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 구간이라고 치면 분명히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안 가겠죠. 내려올 겁니다. 하지만 박스권을 그리면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을 그린다는 것은 이 자체만으로도 이 앞단을 뚫고 넘어간다는 소리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 네, 투신권에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 참고하셔야겠죠. 또 이 종목은 최근에 그 개발한 뭐 NPU가 있습니다. 네, 뭐 GPU 엔비디아의 GPU보다 연산 속도가 10배 정도가 빠르고 네. 또 전력 소모량이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서 뭐 글로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뭐 일각에서는 네, 엔비디아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는데 뭐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 박스권 상단을 뚫는 이런 움직임들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1차적으로는 31,500원 정도의 가격이면 1차적으로 매수 가능하다라는 판단이고 조금 더 눌린다? 약 3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보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3만 원과 31,500원 이 가격 라인에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우선 마디 가격인 35,0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29,0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가 11월 27일 딱 한 달 전에 신고가를 냈거든요. 그리고 그 상단까지 지금 한 달 정도 쉬어가면서 옆으로 좀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시 한번 35,000원의 신고가 터치가 이어진다. 목표가까지 움직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NPU로 대체를 해주셨는데 온디바이스 AI 키워드 안에서 디자인하우스 NPU 같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AS도 짧게 가볼까요? 지난주 이 시간에 코어라인 소프트 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살짝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가 35,000원 주셨단 말이에요. 그 전략 그대로 유효한가요? 네, 유효하고요. 이 종목 근데 제가 한 11월 21일 정도에 또 추천을 한번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추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수익률이 70%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많이 올랐는데 또 이걸 얘기해 네, 더 갈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의료 AI 쪽 속해져 있는 종목이고 또 섹터 자체의 뭐 시장 성장성은 물론 이슈가 계속 나와요. 물론 이제 이슈가 자주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장성, 네,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겠고, 맞습니다. 뭐 이 종목 자체로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또 루니카 협업한 관련, 또 유럽 대형 그 병원이라든지 또 영상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뭐 솔루션을 공급한다라는 호재성 이슈들도 계속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고, 오늘 음봉입니다만은 역시나 뭐 조정 시에 네,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가격 전략은 뭐 목표가 35,000원, 네,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장일에 최고가까지 도전하는 흐름인데요. 35,000원 목표가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 코어라인 소프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 지금 마감 주보 듣고요. 저희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12월 26일 화요일장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화요일인데요. 성탄절 연휴가 끼어 있어서 긴 주말을 보내고 지난주까지 보여줬던 랠리 2,600선의 상단을 또 한 번 뚫어낼 것인가 기대감 속 출발한 화요일장이었습니다. 다만 숨가쁘게 달려온 탓에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지수는 제자리 지키기 2,600선에 머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가 체크해 볼게요. 2,602포인트 선 0.11%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짚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0.73% 빠지면서 848포인트 선 오늘 장중에 저점을 좀 밀리는 모습이 한시 구간에 확인이 됐는데요. 846선 여기에서 크게 만회하지 못하고 848포인트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입니다. 양시장은 나란히 시가에서 거의 고점을 만들어내면서 아쉬운 흐름으로 화요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으로는 수급의 연속성 확인됐습니다. 외국인이 지난 금요일에 거래소 살짝 팔았지만 사실상 중순부터는 꾸준히 담아가는 모습으로 누적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744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특히 기관, 금융투자 중심으로 한 이 매매 플레이가 확인됩니다. 8,800억 원이 금융투자에서 들어왔고요. 계속해서 거래소를 샀던 연기금은 지금 마감 기준으로는 200억 원 매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도 체크하겠습니다. 최근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 위주로의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서게 되면서 결국은 이 누적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는 흐름으로 오늘 마감이 됐고요. 개인은 300억 원대, 외국인은 270억 원대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최근 코스닥은 매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금융투자 연기금 쪽에서는 단기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매도 규모는 10억 원에 그쳤습니다. 사실상 오늘 외국인이 현 선물 모두 매수하면서 거래를 마친 모습이고요. 시총 상위주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의 움직임에서는 삼성전자가 0.92% 상승하면서 막판까지 고점을 높였고요. 76,700원의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적극적으로 오늘도 삼성전자를 담아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SK하이닉스가 14만 3,700원의 신고가를 썼는데요. 오늘은 그 고점을 넘기진 못했고요. 제자리 지키기 14만 900원의 거래를 마감합니다. 반도체는 제자리를 굳건하게 지켰고 자동차, 현대차 기아는 보합권, 오늘 많이 빠진 쪽이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2차 전지의 투심 악화 속에 양 주가는 모두 1% 넘게 밀렸습니다. 그 안에서 눈에 띄었던 쪽은 역시나 셀트리온이었고요. 종가상으로 신고가 18만 8,800원의 움직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바이오 전반에 불고 있는 훈풍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합병 이슈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은 앞서 지수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저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2차 전지 필두로 해서 투심이 어두웠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나란히 거의 4거래일, 6거래일 연속적인 음봉을 기록하면서 다시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에코프로는 4% 가까운 하락 속에 64만 2천 원의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LNF도 3.6%의 조정을 보였고요. 오늘 HLB가 장중 외국인 수급과 함께 살짝 플러스 전환이 됐다가 결국은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수급 이슈 있는 쪽이 변동성이 컸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 안에서 눈에 띄었던 쪽은 포스코 DX죠. 14% 급등세 7만 2천 원의 신고가로 거래를 마치면서 시총 불어나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과 MSCI 편입 이슈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이 샀던 알테오젠 도 급등세 신고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환율이 안정적인 움직임과 함께 이렇게 수급적으로도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다만 누군가에게 정말 기회를 줬는가 한다면 오늘은 주도주가 없이 플레이가 좀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확실히 좀 수익을 거두기엔 좀 어려웠던 장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기회는 계속해서 저희 김충성 어드바이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은 또 이번 주 마지막 거래를 딱 이렇게 이 거래를 남겨두고 있잖아요. 네. 배당락일이라서 이번에 배당 결산과 관련해서 조금씩 바뀐 이것을 감안하면서 배당락 효과가 크진 않을 거다라고 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질 거다라는 증권가의 시각도 있고요. 내일장은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르는 섹터와 종목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네,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슈에 계속 귀를 기울이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오늘만 놓고 본다면 별다른 게 없었죠. 뭐 그냥 내렸어요. 네, 그리고 뭐 9시 반부터는 내내 제한적인 등락들만을 좀 반복했는데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수급을 보면 뭐 제한적인 지수 흐름들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뭐 현물을 본다면 뭐 드라마틱하게 뭐 외국인이 뭐 코스닥을 지금 순매수로 한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는데 사실 뭐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 좀 쏠림 현상이겠죠. 여전히 우리 시장은 뭐 차별화 양극화 또 쏠림 현상이 아직까지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뭐 별거 없을 겁니다. 네, 뭐 때로는 뭐 종목별 변동성이 또 확대가 될 수가 있고요. 역시나 그 메이저들의 일관성 없는 매매 패턴 지속되면서 지수도 제한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은요, 네, 메이저로 하여금 역시나 그 방향성이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본다면은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사들이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데 이 자체만으로 놓고 본다면 하방이에요. 뭐 지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손실이 극대화되는 이런 포지션인 것이고 하락해야 수익이 극대화되는 포지션이라는 것이죠. 국내 기관도 딱히 다를 바 없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만 본다면은 양 매도기 때문에 참 제한된 시장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또 이런 구도에서 시장이 상승한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내 밀리는 흐름 속에서의 상승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질은 나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말씀드리듯 이슈입니다. 이슈가 있어야지만이 뭐 시장이 뭐 반응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물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약간은 대응하기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배틀을 짧게 지자는 것이죠. 이슈가 있는 섹터에서 그렇게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 나가는 것이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도 승산을 좀 높이는 이런 그 전략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회를 좀 볼 종목이 누가 있는가 바로 질문 드려봐야 될 텐데 오늘 가져오신 두 번째 종목으로 팁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군사용 레이더에서 이제 자율주행 드론까지 키워드를 좀 확장시키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 왜 지금 주목하시는 거예요? 일단 역시나 섹터 자체에 뭐 이슈가 뭐 많잖아요. 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도 뭐 있고 아니 뭐 최근에 지난 8월에 상장된 종목인데 여러분들께 뭐 친숙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친숙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드론, 뭐 자율주행, 뭐 중대형 이런 그 기계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쳐져 있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종목은 뭐 4D 뭐 레이더와 관련해서도 기술력이 상당히 그 증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그래요. 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면은 먼 훗날의 미래가 아닙니다. 다가온 현실이에요. 뭐 이번 달 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그렇죠. 심야 자율주행 버스를 이제 이미 선보인 바가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앞으로도 관련하는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양산이 되겠죠. 뭐 드론과 관련해서도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역시나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차트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지난 11월 중반이었죠.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우상향의 추세가 지금 그려져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악재가 없다면은 악재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이런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겠고 눌리면 역시나 여러분께서는 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뭐 지금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최근에 이 직전 고점대들 지금 넘어섰고 그 숨을 고르고 있는 과정입니다. 곧 방향이 나오겠죠. 위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가격 전략 바로 말씀드리면은 1차적으로 19,000원입니다. 네, 조금 더 눌리게 된다면은 18,000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8,000원과 19,000원 불안매수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우선 22,000원, 손절 가격은 16,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조금 더 짧게 더 위로 볼 수 있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22,000원까지의 흐름 기대하겠습니다. AS를 듣고 싶어서 제가 좀 전략 빨리 해달라고 했어요. 큐로셀 이 시간에 주셨던 종목인데 닷새째 양봉을 기록하면서 지금 직고점 돌파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고요. 사실 19일에 주셨는데 다음 날 거의 목표가는 도달이 이미 됐고요. 네. 지금 21%까지 목표 수익 넘어서 초과 달성 나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수익률 극대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나요? 네, 이 종목은 지금 기본적으로 5일선을 지금 타고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5일선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하지만 제시들이 목표 주가는 넘었습니다. 저는 항상 목표 주가 넘으면은 비중 절반을 좀 챙기자.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단 말이죠. 네. 비중 절반 무조건 챙기시고요. 남은 물량은 5일선 대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일선 타고 가면서 기민한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공개방송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4시부터 맞습니다. 하신다고요. 시장 분위기 좀 뒤숭숭하잖아요. 남은 12월 뭐 이제 이틀 남았는데 12월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수익 행진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익 행진 이어갈 필승 전략, 아니 충성 전략 공개방송에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제가 재촉했거든요. 4시부터 지금 진행되니까요. 김충성 위원의 무료 공개방송 4시부터 들어오셔서 내년도에 대한 힌트까지도 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과 함께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요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